봤어? 제가 며칠 전에 이 뉴스를 봤어요. 휴가철 유기견 급증. 매년 휴가철이 되면 유기견이 급증한다. 저도 개인적으로 개를 기르거든요. 그리고 개를 좋아해요. 근데 개를 싫어하거나 부지탕을 좋아하는 사람을 이해는 해요, 저는. 그런데 이 뉴스는 볼 때마다 스트레스가 돼요, 저 개인적으로. 어떤 의미의 스트레스냐면, 사람이 가진 비열함, 인간의 잔인함, 이런 걸 자꾸 머리에 떠올리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버려진 개에 대한 연민. 우울해, 이 뉴스가. 보기가 싫어. 그래서 이런 뉴스를 좀 안 봤으면 좋겠는데. 캘린더성 뉴스야. 그리고 매년 올라가요, 숫자가. 매년 나오는데, 이 뉴스를 어떻게 하면 안 볼까. 이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분을 모셨는데, 어떤 분이냐면, 이분도 국내에 없던 단체를 만든 분입니다. 원래 동물 관련된 단체들이 굉장히 많은데, 액션 포 애니멀스라는 단체예요. 이 단체는 만들어진 지가 4년밖에 안 되는 단체인데, 이 단체는 동물원에 갇힌, 우리나라에 동물원 관련된 법이 없대요. 동물원에 갇힌 동물의 구조, 복지 또는 관련 입법을 위한 단체.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얘기를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단체와 관련돼서 하는 일의 힌트를 얻으시라고 보내주신 영상을 일단 잠깐 보겠습니다. 서커스에서 쓸 곰을 훈련시키는 단계래요. 그러니까 계속 서 있게 만들려고. 동물을 사용하는 서커스를 후원하지 말자는, 보지 말자, 반대하자 그런 단체였고.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최근 계속 뉴스가 나오는. This is the water bowl that dog may have drunk from. This is the feces-covered floor that dog may have walked on, slept on. One can only imagine the condition of such an animal. Well, this is that dog. Something seem a bit off? There's something pet stores don't want you to know. By purchasing that cute little doggy in the window, or virtual window, chances are you're supporting a puppy mill. Simply put, a place where breeding mother dogs live in confinement, churning out puppies for profit for their entire agonizing lives. Stop this cruelty. Don't buy online or from a pet store. 자, 동물을 위한 행동의 전채연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이 단체가 다른 단체, 동물 단체와 다른 점을 소개해 주세요. 캡티브 애니멀스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야생동물을 가뒀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거예요. 주로 동물원, 동물쇼, 동물체험관 이런 데에 이제 반대 운동을 하거나 이렇게 잘못된 것들을 고쳐서 복지 조건을 개선하도록 하는 입법 캠페인 이런 활동을 하는 거고요. 우리나라에 동물원 관련 법이 없어요? 5월 달에 겨우 통과됐어요. 처음으로 만들어졌어요? 네네. 우리나라에 한 해에 유기되는 개들이 얼마나 돼요? 정부가 집계한 통계 자료는 한 8만 마리 정도 되는데요. 한 해 8만 마리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지자체 보호소로 들어오는 유기견만 그렇고, 실제로 로드킬을 당하거나, 아니면 개인 사설 보호소로 들어가거나, 이런 것까지 치면 저희는 한 3배수 정도 보거든요. 그 보호소라고 하는 곳에서는 개가 보통 며칠을 머물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는 열흘 정도 공고를 하게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주인을 찾아야 되는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버린 게 아니라 잃어버린 개도 있으니까. 예, 그래서 만약에 주인을 못 찾거나 혹은 새 주인을 못 찾게 되면 열흘까지 기다렸다가 소유권이 바뀌어요. 각 지자체로 바뀌는 거예요. 지자체의 소유가 된다? 네, 그럼 지자체에서 알아서 이제 안락사를 하거나
아니면 그냥 좀 데리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대부분이 안에서 많이 폐사를 해요. 왜냐하면 그거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개의 특성을 잘 몰라서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 건데, 개들은 한 4만 년 동안 사람이랑 유대관계를 맺으면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의 품에서 벗어난다는 게 굉장히 스트레스예요. 그 정신적 충격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보호소라는 거는 개들이 막 모여 있잖아요. 집단 사육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순간 질병 발병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아, 그래서 스트레스로 인해서 면역이 약해지고. 예, 그래서 그 안에서 폐사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죠. 안락사 시키기도 전에 폐사를 한다. 예, 예. 그리고 나서 안락사는 그러면 열흘 해서 길게는 얼마나 있다가 안락사를 시킵니까? 그거는 지자체마다 좀 사정이 형편에 따라서. 예, 네. 달라요. 예. 그럼 길어도 그래도 몇 달을 지나지 않았겠네요. 뭐 한 달이나 3달 그 정도까지 기다렸다가 앞으로 입양 갈 가능성이 없다거나 굉장히 공격적이거나 이런 순서대로. 개들부터 예. 예산은 얼마나 되는 겁니까? 지자체 예산이? 이런 보호소에? 마리당 평균 한 10만 원 정도 됩니다. 1년에요? 아니요, 그러니까 한 마리가 들어오면 그 마리한테 해당되는 돈이 10만 원이에요. 그럼 10만 원 중에 사료비, 인건비 이런 게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사체 처리비. 아, 그러니까 그 형편에 따라서 10만 원으로 버틸 수 있는 기간까지는 버티고 그다음에 예, 근데 뭐 그렇게 양심적이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지금은 많이 사라졌는데 예전에는 그 사체 처리라는 거 하는 게 비용이 들거든요. 안락사를 해도 안락사 약물 들어가죠. 수의사 인건비 들어가죠. 그다음에 사체 처리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것도 아까운 거예요. 우리나라는 개를 세탁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보신탕. 아, 보호신탁에 팔아버린다. 예, 그렇게 넘기기도 했죠. 예. 이름은 보호소인데 보호하는 곳은 아니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수용소죠, 수용소. 자, 그러면 여름에 휴가철에 얼마나 개들이 벌어져요? 그게 제가 전국 단위를 다 찾아봤거든요. 예. 그런데 보통 7, 8월에 다 몰려 있어요. 왜 휴가철에 개를 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여름에 문 열어놓고 사는 집들이 많잖아요. 그럼 나가잖아요. 아, 그래서 튀어나가는 개들도 있고. 그러거나 혹은 이제 휴가를 가서 거기서 그냥 버리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 의도적으로 버리는 케이스도 많아요? 휴가철에? 아마도 추정하기로는 거의 버리고 왔다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왜냐하면 섬인데 그 관광지로 유명한 곳인데 그 섬이 이제 화제가 된 이유가 뭐냐면 품종견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섬 마을 주민들이 무슨 푸들이니 뭐 이런 품종견 안 키우잖아요. 숫자가 너무 많다는 거지. 예, 그래서 왜 그렇게 버리고 왔을까 생각을 해보니 섬에 버리면 못 찾아오잖아요. 개가. 예, 그리고 내가 그 개를 버렸다는 걸 사람들이 모르는 곳에 그렇죠. 버려야 되는 거죠. 무엇이 어디서부터 변해야 되는 겁니까? 저는 사람 비난하는 거 별로 매력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가장 쉽고 무책임한 얘기인데. 예, 근데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변하지 않는 게 이제 가장 근본적인데, 제도적으로 보면 왜 사람들이 쉽게 버리냐면 쉽게 샀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네. 그럼 쉽게 살 수 있는 구조로 바꿔야 돼요. 우선 첫 번째, 예. 오케이. 그럼 어떻게 사람들이 쉽게 사냐면 인터넷, 그 다음에 애견숍이에요. 그 외에 방법은 몰라요, 우리가. 실제, 잘. 박근혜 대통령이 그걸 산업으로 육성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온라인으로 쉽게 사고 팔 수도 있고. 얘기했잖아요. 무주름이라고, 무주름. 그래서 개를 쉽게 살 수 없는, 그러니까 불편하게 개를 이제 사거나 입양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되고, 여기서 구체적으로 복잡하다는 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아예 펫샵이 없어요. 펫샵이나 번식장 이런 게 없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잘 버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제 보호소에 들어오는 개들이 있는데 내가 입양을 하고 싶다. 그러면 너무나 사람들이 빨리 입양을 해가니까 제가 원하는 개를 쉽게 못 얻는 거예요. 그럼 가서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다 몇 날 며칠 기다려도 거기는 펫샵이 불법이에요, 그러면? 그거 20세기 초반에 없어졌어요. 20세기 초반에. 왜 없애버렸죠? 그게 이런 이제 것 때문에? 아무래도 제도가 좀 이렇게 대량으로 생산해서 대량으로 번식해서 유통했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한 거죠. 강아지 공장이라는 게 강아지를 가둬놓고 새끼만 넣게 계속 하는 거고 평생 동안 새끼만 넣다가 죽는 그런 공장 자체가 없는 거군요, 거기는. 예. 불법인 것이고. 예. 그래서 일반인들은 유기견 보호소에 가서 이제 상담을 받아요. 그 상담하시는 분이 과연 이 사람의 개를 잘 키울 수 있는가. 가족들이 다 와서 확인을 다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냥 바로 데려가는 게 아니라 일단 다 교육도 받아야 돼요. 반려견 교육, 주인 교육 다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개 키우는 사람들 다 세금도 내요.
그다음에 독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듣기로는 약간 주변 이웃의 감시 시스템 이런 게 있다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왜 예를 들어 이제 옆집에 이제 청년이 개를 키우는데 산책을 안 시켰다. 그걸 이제 할머니가 보고 있다가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아. 그런데 살고 싶지 않아. 그 앞에까지는 좋아요. 근데 그런 법이 있는 거예요. 개를 산책을 안 시키거나 짧은 줄에 목줄에 매어서 밖에다 매어놓고 키우거나 이러면은 그게 동물학대에 그 아동학대 바라보듯이 동물학대를 그렇죠. 바라보는 거네요. 네. 오. 그리고 또 무슨 시스템이라고 다릅니까? 그리고 공장에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 번식업 하는 사람들 브리더라고 해요. 브리더, 예. 예, 브리더 같은 사람들이 면허를 따야 돼요. 그렇구나. 예,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주마다 약간 차이가 있는데 그 번식업을 하는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씩 면허를 갱신해야 되고요. 그다음 수의사나 공무원들이 가서 적절한 시설을 갖고 있는지를 항상 1년에 한 번씩 검사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독일 같은 경우에는 브리더가 많은 개들을 다 키울 수 없어요. 정해져 있어요. 내가 푸드를 브리더 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것만 돼도 될 것 같긴 하네요. 그런데 이게 기본적으로 다 법이 받쳐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법을 사람들을 규제하는 법이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결국에는 1년에 8만 마리의 동물들이 거리에 쏟아져서 그거를 이제 관리하고 이러는 데가 다 그게 시민 세금이거든요. 결국 이게 돈이죠. 맞아요. 예. 그래서 법을 잘 만들고 사람들이 거기에 잘 지키고 이걸 엄격하게 만들어야 그야말로 스트레스를 안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돈도 세금도 좋은 데 쓰일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잃거나 예. 집을 뛰쳐나오거나 주인이 잊어버렸거나 하여튼 유기견들이 생기잖아요. 네. 그거는 어쩔 수가 없다고 봐요, 저는. 어느 정도는 생길 수밖에 없어요. 네. 왜냐하면 개들이 사람의 말을 소통이 잘 안 되니까 어쩌다 보면 나갈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럴 때 뭐가 필요하냐면 마이크로칩 등록제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다음에는 마이크로칩. 예. 찍어보면 저게 그렇죠. 나오게. 예. 그렇게 해서 주인을 찾는 경우들이 종종 있기 그 때문에 목걸이에 하는 거예요? 아니면 살에 씹는 거예요? 씹는 거예요. 치고 씹는. 전 그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근데 요새는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네. 목걸이는 떼버리면 주인을 알 수가 없잖아요. 예. 의도적으로 가져가거나 아니면 잊어버리면. 근데 이거는 목 뒤에 아주 조그만 칩이 있기 때문에 스캔을 하면 뜨는 거죠, 정보가. 네. 주인의 정보가. 근데 이거 등록제가 우리나라에도 시행되는데 잘 안 해요. 잘 안 지켜요. 네. 네. 근데 이게 이제 반발이 심하겠죠. 애견 샵들이 많으니까 이 샵들 문 닫아야 되니까. 이미 산업이 된 거죠. 그렇죠. 이미 큰 산업이 됐고 그리고 용품 산업도 커졌잖아요. 네. 돈이 막 굴러가고 있으니까 중간에 치고 들어와서 끊어야 되는데 네. 그거는 굉장히 강한 입법 의지가 있지 않으면 불가능할 것 같은데. 입법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가장 적극적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정미 의원이 있고요. 일단 정의당에. 네. 그 다음에 표창원 의원. 표창원. 네. 그 다음에 새누리당에도 몇 분이 계십니다. 이름 말하지 마세요. 왜 정의당하고 더민주당 저도 얘기하기 그냥 좀 그랬어요. 근데 이게 입법 가능성이 있어요? 입법 가능성이 있긴 한데 아마 상당히 반발을 하면서 살짝 수정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동물보호단체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호감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전략이 기본적으로 당신들이 잔인하고 못됐고 너무 나쁘다. 동물에 대해서 그런 마음으로 대하면 안 돼. 비난을 해. 그러니까 도덕적 판단의 대상으로 삼아버리는 거죠. 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표님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초대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도덕적 단죄 대상이 되니까 외면하고 싶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도덕적으로 더 우월한 위치에 있는 거죠. 그분들의 진심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 방식으로는 안 통한다는 거지. 다른 사람을 다 나쁜 사람을 만들어서 성공하는 운동은 없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답답했던 건 이런 게 있었거든요. 만약에 유기견들은 어쩔 수 없이 어느 나라든 생긴단 말이죠. 독일도 있을 거야 아마. 그러면 이런 거는 불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동물 보호소가 한 달인데 2달을 늘리거나 이런 건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런 단체들이 모여서 야산 하나 사. 산을. 응? 큰 공원을 만들어. 응? 그리고 거기에 전문가들도 있고 그리고 훈련소도 있고 거기에
입양하는 시설도 있고 교육단체도 있고 뭐 그런 큰 시설을 만들 수는 없어요? 하려면 섬을 사야 제가 돼요. 유기견 보호소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항상 포화 상태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동물학대 사건이 많이 발생해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100마리 500마리 정도 수용하는 게 아니라 10,000마리 20,000마리 수용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하는 거죠. 저는 아예. 그러면 산이 망가지죠. 원래 가축을 대량 사육하면 환경 오염이 됩니다. 내가 머리가 나쁜 거예요? 근데 개는요, 기본적으로 대량 사육을 할 수가 없어요. 하면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요? 예. 그리고 왜냐하면 개들도 다 자기 취향이 있어요. 그렇겠죠? 예. 그런데 여기저기서 온 애들을 다 풀어놓고 친하게 지내라 이렇게 하는 거는 굉장히 개들이 스트레스예요. 하지만 이 보호소에 가서 한 달 있다 죽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래서 이제 동물보호 단체뿐만이 아니라 각 지방에 가면 이제 작은 커뮤니티들이 있어요. 이런 커뮤니티들은 유기견 보호소에 있는 개들 데려다가 집에서 임시보호를 하고 그 다음에 입양을 보내요. 근본적으로 어떻게 변해야 되는 걸 얘기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의 진심은 알겠는데 해결이 안 된다는 거지. 근데 저는 동물 문제의 핵심은 아까 네. 이제 어떤 사람을 도덕적으로 비난하는 게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이거 해결의 어떤 포인트가 인간의 폭력성을 관리한다라는 거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선진국이라도 유기동물이 발생하고요. 네. 동물학대 사건도 많이 발생해요. 근데 거기에 법이 엄격한 이유는 이거는 우리가 평생 끊임없이 계속 관리해야 된다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법으로 할 거는 하는데 네. 제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하잖아요. 네. 걔네는 늑대가 아니라 사람들하고 같이 살던 개들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개만 넣어놓자는 게 아니라 그런 각종 교육시설이나 개를 위한 지금 경기도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도 차원에서 뭘 하고 있는데요. 아, 그래요? 예, 근데 300마리 들어가는 그런 테마파크를 만드는데 300마리 가지고는 안 되고 전 10,000마리 근데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예산이 600억이에요. 무슨 프로젝트를 보고 싶다는 거죠. 프로젝트를. 그러면 그 프로젝트가 그럴듯하면 공유하고 같이 힘을 모을 수도 있잖아. 동물의 권리, 네. 동물권 보장 네.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우리나라는 아직 인권도 제대로 보호받지 그렇죠. 못하고 있어. 무슨 한가하게 동물권 얘기야.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한테 네.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한번 들려줬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제 경험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혹시 어렸을 때 동물학대 안 해보셨어요? 왜 안 해봤겠어요? 돌 던지고 그런 거 해봤죠. 저는 올챙이도 많이 죽였고요. 잠자리 날개도 많이 뜯었어요. 저거 실험도 하잖아요. 개구리 배 가르잖아요. 나는 개구리 뒷다리도 많이 먹었어요. 근데 이제 개를 키우다 보니 동물한테 희노애락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개만 보이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동물들도 보이게 되고 그러면서 아 동물들을 사람들이 되게 함부로 대하는구나 이런 걸 알게 돼서 제가 저 스스로를 반성해 보니 내가 어렸을 때 왜 그런 일을 했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그게 뭐냐면 어린아이들도 폭력성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보다 약한 존재를 제 앞에서 뭔가 하는 것에 작은 쾌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한 건 뭐냐면 어렸을 때 누군가가 어른이 나한테 그런 행동을 해서 야단을 쳐줬으면 나는 동물이 불쌍하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타자를 나보다 약한 존재를 이렇게 대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 봤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게 들거든요. 이거랑 연결된다는 얘기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저는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별로 이렇게 사회 문제 이런 거 별로 관심이 없다가 동물이 보이기도 하는데 동물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좀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성장하기도 했는데 사람들이 사실 바쁘게 지내다 보니 바쁘게 돈만 벌다 보니 또 학생들은 바쁘게 공부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타자한테 어떻게 대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교육해 본 적도 없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사람들한테 너 나쁜 놈이야라는 제의식을 공격하는 것으로는 해결이 안 되니까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보는데 법도 법이지만 그랜드 만마리. 그랜드 계집 네. 그랜드 계집을 한번 지어보자. 몇 년 만에 지어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그렇잖아요. 네, 뭐 그건 알 수 없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 3주 후에 플랜 들고 나오세요 그러면. 1차 플랜. 응? 저 진짜 해요. 아니 그거 해보자니까. 네. 그래도 하다가 안 되면 할 수 없고 우리 힘에 붙여서 10,000마리였는데 700마리밖에 안 돼. 그럼 그 정도로 하는 거고. 네. 저는 10,000마리.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PPL은 아시다시피 파리 별장입니다. 네. 아파트, 민박도 아니고, 호텔도 아니고, 현지인의 집인데, 한국 밥솥이 있다. 네. 파리 가실 분들은 파리 민박, 파리 별장. 내일, 모레, 글피종. 이번 주 토요일에 공연이 있다고 합니다. 벙커에서. 아름다운 사랑을 도망칠 때 자연스럽게란 말은 하지만 사랑은 물과 같이 높은 곳에서 흐르지. 예매는 벙커원. 다음 주에 곽 변호사님이 한 번 더 나오실 거거든요. 근데 샌디에고 계신 어떤 그 교포분이 자기 집 전기료 고지서를 보내오셨어요. 파파이스 시청자들이 전 세계에 있단 말이죠. 자기 집에 최근에 고지서, 여름 뭐 에어컨 켰을 때 고지서를 보내줬어요. 전기료 좀 비교를 해보려고. 작년 거 안 돼요. 나 영국 거 있는데. 괜찮아, 영국 거. 특히 에어컨을 틀었을 때 고지서를 모으니까 보내주시고요. 첫 번째는 술술 풀리고, 흔히 술 먹으면 개 된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나 동물농장 같은 TV 프로그램을 보면 개들의 문제 행동은 전문가의 손길로 쉽게 교정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개버릇은 사람하기 나름입니다. 술 먹고 개 되는 사람들에게 술술 풀리고가 전문가입니다. 술이 깬다는 거죠. 부드러운 분말 형태라서 휴대도 간편하고 물 없이 마실 수 있습니다. 술 먹으면 문제견이 되는 사람들에게 내미는 전문가의 손길, 술술 풀리고 지금 딴지 마켓에서 판매 중입니다. 자, 그리고 누룽현미, 곡성에서 영화만 찍는 게 아니다. 곡성 청정 무농약 단지라는 데가 있대요. 무농약 단지. 여기서 무농약 현미를 생산하는데 이 현미를 N푸드의 발효기술로 발효를 시키면 전설의 누룽현미가 된다. 누룽지의 맛과 향이 나는 밥은 밥맛이 없을래 없을 수가 없습니다. 단지 마켓에서 판매 중인 N푸드 누룽현미. 마켓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전에 폐사를 한다. 예. 그리고 나서 안락사는 그러면 열흘 해서 길게는 얼마나 있다가 안락사를 시킵니까? 그거는 지자체마다 좀 사정이 형편에 따라서. 네. 달라요. 예. 그럼 길어도 그래도 몇 달을 지나지 않았겠네요? 뭐, 한 달이나 3달? 그 정도까지 기다렸다가, 앞으로 입양 갈 가능성이 없다거나, 굉장히 공격적이거나, 이런 순서대로. 개들부터, 예. 예산은 얼마나 되는 겁니까? 지자체 예산이? 이런 보호소에? 마리당 평균 한 10만원 정도 됩니다. 1년에요? 아니요, 그러니까 한 마리가 들어오면 그 마리한테 해당되는 돈이 10만원이에요. 그럼 10만원 중에 사료비, 인건비, 이런 게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사채 처리비. 그러니까 그 형편에 따라서 10만원으로 버틸 수 있는 기간까지는 버티고, 그 다음에. 예, 근데 뭐 그렇게 양심적이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지금은 많이 사라졌는데 예전에는 그 사채 처리라는 거 하는 게 비용이 들거든요. 안락사를 해도 안락사 약물 들어가죠. 수의사 인건비 들어가죠. 그다음에 사채 처리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것도 아까운 거예요. 우리나라는 개를 세탁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보신탕. 보신탕에 팔아버린다. 예, 그렇게 넘기기도 했죠. 예. 이름은 보호소인데 보호하는 곳은 아니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수용소죠, 수용소. 자, 그러면 여름에 휴가철에 얼마나 개들이 벌어져요? 그게 제가 전국 단위를 다 찾아봤거든요. 네. 그런데 보통 7, 8월에 다 몰려 있어요.
왜 휴가철에 개를 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여름에 문 열어놓고 사는 집들이 많잖아요. 그럼 나가잖아요. 아, 그래서 튀어나가는 개들도 있고. 그러거나 혹은 이제 휴가를 가서 거기서 그냥 버리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 의도적으로 버리는 케이스도 많아요? 휴가철에? 아마도 추정하기로는 거의 버리고 왔다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왜냐하면 섬인데 그 애니멀스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야생동물을 가뒀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거예요. 어허. 주로 동물원, 동물쇼, 동물체험관 이런 데에 이제 반대 운동을 하거나 이렇게 잘못된 것들을 고쳐서 복지 조건을 개선하도록 하는 입법 캠페인 이런 활동들을 우리나라에 하는 동물원 거고요. 관련 법이 없어요? 5월 달에 겨우 통과됐어요. 처음으로 만들어졌어요? 네네. 우리나라에 한 해에 유기되는 개들이 얼마나 돼요? 정부가 집계한 통계 자료는 한 8만 마리 정도 되는데요. 한 해에 8만 마리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지자체 보호소로 들어오는 유기견만 그렇고, 실제로 로드킬을 당하거나 아니면 개인 사설 보호소로 들어가거나 이런 것까지 치면 저희는 한 3배수 정도 보거든요. 그 보호소라고 하는 곳에서는 개가 보통 며칠을 머물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는 열흘 정도 공고를 하게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주인을 찾아야 되는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버린 게 아니라 잃어버린 개도 있으니까. 예, 그래서 만약에 주인을 못 찾거나 혹은 새 주인을 못 찾게 되면 열흘까지 기다렸다가 소유권이 바뀌어요. 각 지자체로 바뀌는 거예요. 지자체의 소유가 된다? 네, 그럼 지자체에서 알아서 이제 안락사를 하거나 아니면 그냥 좀 데리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대부분이 안에서 많이 폐사를 해요. 왜냐하면 그거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개의 특성을 잘 몰라서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 건데, 개들은 한 4만 년 동안 사람이랑 유대관계를 맺으면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의 품에서 벗어난다는 게 굉장히 스트레스예요. 그 정신적 충격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보호소라는 거는 개들이 막 모여 있잖아요. 집단 사육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순간 질병 발병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로 인해서 면역이 약해지고. 네, 그래서 그 안에서 폐사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죠. 안락사 시키기도. 동물을 사용하는 서커스를 후원하지 말자는, 보지 말자, 뭐 반대하자 그런 단체가 또 있고.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최근 계속 뉴스가 나오는. This is the water bowl that dog may have drunk from. This is the feces-covered floor that dog may have walked on, slept on. One can only imagine the condition of such an animal. Well, this is that dog. Something seem a bit off? There's something pet stores don't want you to know. By purchasing that cute little doggy in the window, or virtual window, chances are you're supporting a puppy mill. Simply put, a place where breeding mother dogs live in confinement, churning out puppies for profit for their entire agonizing lives. Stop this cruelty. Don't buy online or from a pet store. 자, 동물을 위한 행동의 전채연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이 단체가 다른 단체, 동물단체와 다른 점을 소개해 주세요. 그 캡티브 관광지로 유명한 곳인데 그 섬이 이제 화제가 된 이유가 뭐냐면 품종견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섬 마을 주민들이 무슨 품종 푸들이니 뭐 이런 품종견 안 키우잖아요. 숫자가 너무 많다는 거지. 예, 그래서 왜 그렇게 버리고 왔을까 생각을 해보니 섬에 버리면 못 찾아오잖아요. 개가. 예, 그리고 내가 그 개를 버렸다는 걸 사람들이 모르는 곳에 그렇죠. 버려야 되는 거죠. 무엇이 어디서부터 변해야 되는 겁니까? 저는 사람 비난하는 거 별로 매력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가장 쉽고 무책임한 얘기인데. 예, 근데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변하지 않는 게 이제 가장 근본적인데, 제도적으로 보면 왜 사람들이 쉽게 버리냐면 쉽게 샀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네. 그럼 쉽게 살 수 있는 구조를 바꿔야 돼요. 우선 첫 번째, 예. 오케이. 그럼 어떻게 사람들이 쉽게 사냐면 인터넷, 그 다음에 애견숍이에요. 그 외에 방법은 몰라요, 우리가. 실제, 잘.
박근혜 대통령이 그걸 산업으로 육성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온라인으로 쉽게 사고 팔 수도 있고. 얘기했잖아요. 무주름이라고, 무주름. 그래서 개를 쉽게 살 수 없는, 그러니까 불편하게 개를 이제 사거나 입양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되고, 여기서 구체적으로 복잡하다는 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아예 펫샵이 없어요. 펫샵이나 번식장 이런 게 없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잘 버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제 보호소에 들어오는 개들이 있는데 내가 입양을 하고 싶다. 그러면 너무나 사람들이 빨리 입양을 해가니까 제가 원하는 개를 쉽게 못 얻는 거예요. 그럼 가서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다 몇 날 며칠 기다려도 거기는 펫샵이 불법이에요, 그러면? 그거 20세기 초반에 없어졌어요. 20세기 초반에. 왜 없애버렸죠? 그게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제도가 좀 이렇게 대량으로 생산해서 대량으로 번식해서 유통했을 때 제가 며칠 전에 이 뉴스를 봤어요. 휴가철 유기견 급증. 매년 휴가철이 되면 유기견이 급증한다. 저도 개인적으로 개를 기르거든요. 그리고 개를 좋아해요. 근데 개를 싫어하거나 보지탕을 좋아하는 사람을 이해는 해요, 저는. 그런데 이 뉴스는 볼 때마다 스트레스가 돼요, 저 개인적으로. 어떤 의미에서 스트레스냐면, 사람이 가진 비열함, 인간의 잔인함, 이런 걸 자꾸 머리에 떠올리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버려진 개에 대한 연민. 우울해, 이 뉴스가. 보기가 싫어. 그래서 이런 뉴스를 좀 안 봤으면 좋겠는데. 캘린더성 뉴스야. 그리고 매년 올라가요, 숫자가. 매년 나오는데, 이 뉴스를 어떻게 하면 안 볼까. 이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분을 모셨는데, 어떤 분이냐면, 이분도 국내에 없던 단체를 만든 분입니다. 원래 동물 관련된 단체들이 굉장히 많은데, 액션 포 애니멀스라는 단체예요. 이 단체는 만들어진 지가 4년밖에 안 되는 단체인데, 이 단체는 동물원에 갇힌, 우리나라에 동물원 관련된 법이 없대요. 동물원에 갇힌 동물의 구조, 복지 또는 관련 입법을 위한 단체.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얘기를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단체와 관련돼서 하는 일의 힌트를 얻으시라고 보내주신 영상을 일단 잠깐 보겠습니다. 서커스에서 쓸 곰을 훈련시키는 단계래요. 그러니까 계속 서 있게 만들려고.